자, 2025학년도 상명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수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캠퍼스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을 보시면 가장 커다란 이슈가 자유전공이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비단 상명대학교뿐만 아니라 올해 무전공 확대가 전체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의 자유전공, 인문사회계열 78명, 그 다음에 자유전공 경영경제계열 64명,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자유전공 IT계열, 그 다음에 이공계열 각각 54명, 40명 이렇게 정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자유전공 인문사회 계열이 32명,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전공 경영경제 계열이 64명 정원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 24명, 논술로 5명.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교과가 19명, 논술 5, 그 다음에 자유전공 이공계열에서는 교과 14, 논술이 3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전공이 신설됐다는 부분하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논술 전형이 생겼다는 부분, 약수령으로 생기긴 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형별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변경됐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의 고교 추천 전형이 349명이었고 올해도 그 부분은 동일하게 349명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명 인재 전형 263명에서 155명으로 기회균형이 66에서 요거는 오히려 4명이 늘었네요. 70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없던 거가 총 101명 모집으로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기 전형 약 3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상태여서 전형별 모집 변경 인원에서 총 인원이 786에서 814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자, 논술 전형 신설 빨갛게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는 작년도와 좀 차이가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의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 그 다음에 논술고사가 90%니까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약수령 논술, 앞서 말씀드렸던 가천대라든지 이런 일부 학교들이 그동안 시행해왔던 약수령 논술을 신설했고요. 인문, 자연 이렇게 두 분야, 애니메이션 전공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상명 인재 전형에서 모집 단위 및 전형 방법이 일부 바뀌었는데요. 인문, 자연, 예체능, 애니메이션 전공이 똑같이 이렇게 넘어간 거는 같습니다. 서류평가 100이고요. 다만 이제 예체능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다면 그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 뽑던 거를 5배수로 좀 늘려서 뽑았다가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비율을 조금 줄이고 면접고사 비율을 조금 늘렸다. 60과 40이 됐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실적 모집 시기라든지 모집 단위 전형 방법이 좀 바뀐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기고사 종목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교과 성적 반영하는 대상 전형은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죠. 고교 추천 전형하고 서해 5도 학생 전형이 있고, 논술에서도 아까 10%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술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전형에서도 일부 학생부가 반영될 때 그 교과 성적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에서 반영 교과는 석차 등급, 9등급제로 1에서 9등급까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성취 등급 3등급제, ABC 등급으로 합산해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후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석차 등급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하고 성취 등급으로 평가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우수 3과목까지 반영을 하고요. 21년도 이전은 석차 등급으로 평가된 전 교과목 성적을 반영합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논술고사나 실기고사에서 취득 성적을 활용한 비교 내신 환산 점수도 적용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석차 등급 9등급제는요, 환산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1등급인 경우에 100점, 2등급인 경우에 98점, 3등급은 96점, 4등급, 5등급까지는 그래도
94점, 90점 이렇게 약 4점 정도 이렇게 좀 깎이는 상황인데 이제 6등급이 되면 80점, 60점 이렇게 많이 내려가니까 이 부분은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진로 선택 과목도 A 100점, B 96점인데 C등급이 되면 90점으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별 세부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추천 전형인데요. 지원자가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은요 총 349명을 모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된 자유전공 인문계열에서 자유전공 인문사회계열 32명, 자유전공 경영경제계열 24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 자유전공 IT계열 19명, 이공계열 14명 이렇게 모집하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과별로 인문계열 행정학부 8명 이런 식으로 네, 인문계열 국어교육과 12명 이렇게 정원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원 자격은요. 고등학교 추천 인원 10명 이내여야 되고 지원 자격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국가안보학과는 없고요. 전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과학 다 가능합니다. 1개 정도 반영하고요. 2합 7 이렇게 됩니다. 최저 등급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일단은 국가안보학과는 좀 제외하고요. 일괄 합산으로 선발 비율 100%고 학생부 교과 100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딱 보겠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가면 이름은 상명인재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 모집 단위에서 모집 인원은 총 155명인데 과별로 정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유전공으로 좀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인원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지원 자격은 정상적인 고등학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교과에선 있었던 거 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기회균형 전형도 꽤 많이 7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과별로 이렇게 쪼개서 보다 보면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원 자격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평가는 대상되는 전형이 금방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의 상명인재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그 다음에 뭐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인데 평가 자료는 학생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고 교과하고 비교과를 다 보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 요소 및 평가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성적에 대한 정량평가는 하지 않고 블라인드 서류평가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영 점수는 최고점 100점, 그다음에 최저점은 0점까지도 줄 수 있는 거고 평가 요소 및 내용이 첫 번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각각 15%, 20%. 학업 역량은 이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를 나눠서요. 15%, 20% 이렇게 반영하고 진로 역량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25, 자기 주도성 및 실천 능력이 20%, 그 다음에 성실성 협업 20%입니다. 자, 면접고사는 해당되는 계열이 뭐 여기 지금 사실 예체능 계열밖에 없는데요.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하고 조형예술인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접평가에서의 평가 요소입니다. 네,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 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시 모집의 입시 결과가 2024학년도 그 다음에 뭐 좀 전년도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학년도에 어떻게 바뀔지를 저희가 조금 추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입시 결과를 첫 번째 학생부 교과, 두 번째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상명인재와 기회균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쭉 찾아보니까 맨 위에 역사 컨텐츠 전공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은 8명이었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 4.13의 경쟁률에 70% 커트라인이 2.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같은 과에서요. 9명 모집이었고 경쟁률이 10.89대 1이었고 그러니까 교과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았네요. 그 다음에 70% 컷이 3.19 그러니까 교과보다는 조금 더 높게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은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어요. 왜냐면 이제 2명밖에 안 뽑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성적이
그 상명 인재 전형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3.01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행정학부 하나만 더 볼까요? 행정학부는 15명 모집이었고 경쟁률이 3.80, 그러니까 고교 추천 전형 교과 말씀드린 겁니다. 3.80이었고 70% 컷이 3.05.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똑같은 동일과가 11명 모집에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았죠. 11.09대 1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보다는 아무래도 3.28 정도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부 종합의 기회균형으로 봤을 때 행정학부는 10.33, 2.43 이 정도니까 좀 많이 높았었네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화학, 에너지, 공학 전공 볼게요. 마지막으로 11명 모집이었고 교과에서는 4.73대 1, 70% 합격 컷이 2.72였고요. 그 옆에 15.7, 3.37. 이 교과하고 종합을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하셔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상명대학교 수시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논술 전형이 좀 생겼다는 부분하고 자유전공으로 인원들을 많이 뽑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올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